여기서부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리스판스는 네, 잘 나오고요. 네. 자, 보시면 제가 어디서부터 실행해, 여기는 실행이 됐어요. 여기는 실행이 돼서 리스판스는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판스에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HTML은 잘 나왔어요. 잘 나왔고, 이제 뷰티풀 숲 객체를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타이틀들을 찾았어요. 자, 보세요. 보시면 네, 첫 번째 기사부터 보시면요. 여기에 HTTPS가 빠져 있어요. 어떤 거는 HTTPS로 시작을 잘 하고 있고요. 어떤 것들은 하필이면 HTTPS만 없어요. 지금 이런 경우를 찾으셨어요. 네. 다른 것들은 이상 없어요.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잘 나오고요. 이런 것들 잘 나오고 href 속성어를 꺼냈을 때 그 부분만 빠져 있다라는 것만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 셀렉터로 찾았을 때 시간도 잘 찾아요. 시간도 잘 찾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아예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에러를 만들어 버려요. missing schema 하면서 에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URL이 잘못되어 있어서 리퀘스트를 보내지를 못했고 리퀘스트를 보내지 못해서 리스판스를 받지도 못한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아시겠죠? 해결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검사해 보는 거죠. if 타이틀에 href가 이거 문자열이잖아요. 그죠? HTTP로 시작한다, 시작하지 않는다 알아낼 때 우리 문자열 함수 기억나세요? start with HTTPS라고 할까요? URL이 HTTPS로 시작하면 이란 뜻이잖아요. 이 함수 기억나시죠? 저희가 클래스 공부한 다음에 문자열 클래스의 메서드 몇 개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HTTPS로 시작하면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대로 시작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URL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HTTPS를 그냥 붙이는 거예요. 아까 에러가 난 그 기사 에러가 난 URL을 보면 슬래시 2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뭐만 더 있으면 돼요. 앞에 HTTPS 콜론까지. 정확한 URL 주소는 HTTPS 콜론 하나 슬래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문자 앞에다가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요렇게만 고쳐주시면 될 거예요. 요렇게만 고쳐주시면 볼까요? 네, 아마 10개가 다 나온 것 같아요. 8월 5일 인사라고 하는 게 기사 제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시간인 것 같고 URL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아까 1번 보시면 뭐 그새 조금 바뀌었나요? 네.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아마 에러 나는 거 없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사가 저도 이런 경우를 봤거든요. 몇 개의 URL들이 HTTP가 빠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과제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집을 묶었는데 타이틀과 데이츠 하고서 집으로 묶어서 포문을 사용하는 구문을 사용했었는데요. 아마 어제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 중에서 여기 li를 이렇게 하는 거 있었죠. ans of type 이렇게 해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바꿔나가면서 하는 것도 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할 때는 여기를 집으로 묶으실 필요 없이 for, in, range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숫자만 바꿔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li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li에다가 answer of type 붙여가지고 수도 셀렉터 붙여가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 select one 하면 그때는 select가 아니라 select one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날짜도 마찬가지로 select가 아니라 select one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수도 셀렉트를 사용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잘 하신 거예요. 코드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수도 셀렉터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좋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셀렉트를 써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 셀렉트 1을 써야 되느냐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셀렉트의 결과는 리스트가 된다. 하나밖에 없더라도 리스트다.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서 꺼내야 된다. 그거를 유의해 주시고, 셀렉트 1은 무조건 하나만 찾아준다. 그래서 리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만 찾아준다. 그래서 보통 뭐 몇 번째, 첫 번째 뭐 차일드 아니면 두 번째 차일드 뭐 이런 식으로 수도 셀렉트를 붙여줄 때 그런 경우는 셀렉트 1과 같이 사용하시면 아마 좀 편하실 겁니다. 네, 뭐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잘 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잊어버리기 전에 GitHub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넘어가고요. 자 어제 아마 DA 1번이라고 만들었던 파일이 있을 거예요. DA 1번 인트로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죠. 이거 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넘파이, 판다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라이브러리들에 대한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를 여셨으면요 런타임 모두 실행을 해주세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코드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파이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가 판다스예요. 판다스가 R에서 얘기하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똑같아요. 파이썬에서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그런 클래스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판다스가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패키지고요. 이 판다스가 넘파이 배열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넘파이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근데 넘파이를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판다스를 이해를 못하진 않아요. 근데 넘파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머신러닝 패키지에 있는 함수들, 클래스 메서드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넘파이는 머신러닝 가서 중요해집니다. 오늘은 넘파이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한 소개 정도만 해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머신러닝에 가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더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려봐야 판다스 하는 동안에 다 잊어버리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고 배열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 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만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이 머신러닝 패키지에서 머신러닝 패키지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이클런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때 필요할 때 넘파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기본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매트플러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얘네들은 다 설치를 해야 돼요.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구글 콜앱에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래서 패키지 사용할 때 보면 우리 항상 어떻게 했어요? 인스톨 패키지 하고서 패키지 설치부터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패키지에 가지고 있는 함수들 이용할 수 있었죠.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썬만 설치를 하면 포함되어 있는 기본 패키지는 몇 개 안 돼요. 사실은 많은데 기본 패키지만 해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그 기본 패키지만 가지고서는 불편한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그런 오픈소스 패키지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별도로 다 설치를 하셔야 돼요. 별도로. 근데 우리가 콜앱을 사용하는 편리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패키지들이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서 필요한 패키지 90% 이상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정말 특이한 몇 개 정도만 좀 빠져 있고요. 그런 것들은 따로 우리가 설치를 해서 사용하면 돼요. 만약에 필요하면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각화에 관련된 패키지는 매트플러립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C본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편리한 그런 패키지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패키지들은요. 사용을 하실 때에는 임포트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보통 넘파이는 임포트 할 때 NP라고 별명을 많이 주고요.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PD라고 하는 별명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매트플러립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매트플러립 밑에 하위 모듈이 있는데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하위 모듈이 있어요. 이 파이플럿을 이용하면 많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보통 매트플러립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모듈을 보통은 PLT라고 줄여서 많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좀 설명을 드렸고요. 파이썬의 리스트를 먼저 복습을 좀 할게요. 파이썬의 리스트 클래스 기억나시죠?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리스트와 넘파이 배열이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들이 있어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복습 좀 해볼까요? 복습 해보면 파이썬에서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죠. 그렇죠? 하나의 변수에 리스트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리스트가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자료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는
숫자가 알고 인덱스를 기반으로 하죠. 예, 그리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0번째 위치에 어떤 값, 1번째 위치에 어떤 값, 2번째 위치에 어떤 값,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순서가 있는 거죠. 0, 1, 2, 3, 4라고 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죠. 그래서 인덱스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인덱싱이라고 하는 기능,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인덱스를 가지고서 원하는 원소를 추출하는 거. 값을 참조하는 것을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까요?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기능도 있었죠? 기억나세요? 슬라이싱은 범위죠, 범위. 어떤 인덱스 어디에서부터 스타트 인덱스에서부터 엔드 인덱스까지, 그죠? 스타트 포함하는 인덱스에서부터 엔드, 엔드는 포함하지 않는 범위의 값들을 잘라내는 값들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까요? 값들의 부분 집합을 만드는 이런 기능이 슬라이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중요한 기능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덱싱과 슬라이싱이에요. 인덱스 하나를 가지고서 원하는 값, 뭐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이렇게 원하는 값을 참조한다라고 하는 인덱싱.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범위 안에 있는 값들의 부분 집합, 즉 리스트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슬라이싱.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그리고 리스트에서 사용 가능한 사칙 연산이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 중에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네, 더하기하고 곱하기 맞습니다. 리스트와 리스트를 더하기를 할 수가 있죠. 리스트와 리스트를 더하기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무슨 기능이에요? 이거는 익스텐드 기능이에요. 익스텐드 메서드와 동일한 기능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두 개를 이어 붙여주는 기능이죠. 컨캣네이트 기능. 컨캣네이트.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또 어떤 연산이 가능하죠? 리스트 곱하기 정수. 요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리스트에다가 정수를 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수에다가 리스트를 곱할 수도 있죠. 두 개는 같은 기능입니다. 네, 이거는 어떤 기능이에요? 이거는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를 정수 개수만큼 늘려주는 거예요. 네. 반복해서 추가한다라고 할까요? 네. 이런 연산들이 가능하죠. 이런 연산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특징을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기억나시죠? 네. 네,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들의 num 리스트라고 할까요? num 리스트 1번이라고 할게요. 네, 간단하게 뭐 1, 2, 3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num 리스트
2번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뭐 10, 20, 30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그 리스트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를 사용해서 만드시면 되죠. 대괄호를 사용해서 만드시면 되고 원소와 원소들은 어떻게? 네, 쉼표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출력하실 때는 프린트 문장을 쓰셔도 되고요. 프린트 문장 안 쓰시고 그냥 값만 쓰셔도요. 프린트가 되죠. 이거는 주피터 노트북, 코렘 노트북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익스프레션인 경우에는 그 익스프레션을 자동으로 출력해 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죠. num 리스트 1번에서 0번 0번이면 뭐예요? 이거죠,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를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고. 바로 프린트 할게요. 바로 프린트.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는 num 리스트 1번 0번부터 1번까지. 이거는 슬라이싱입니다. 원소가 한 개밖에 없는 슬라이싱이에요. 그죠? 원소가 한 개밖에 없는 슬라이싱. 똑같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참조를 하는 건데 얘는 숫자 하나를 참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0번부터 1번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라내는 거죠. 네. 잘라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덩어리에서 덩어리를 잘라내게 되면 그 잘려진 부분도 뭐가 된다? 덩어리가 된다. 리스트를 잘라내면 잘라낸 것도 리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바로 이 슬라이싱 한 게 우리가 아까 문자열에서 슬라이싱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아까 HTML 코드 있었고 거기에 텍스트가 있었고 앞에서 300글자.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기능이에요? 이게 슬라이싱이죠. 문자열에서 첫 번째 0번째 글자부터 300번보다 작은 글자까지. 그러니까 0번부터 299번까지니까 300개의 문자가 나오는 거죠. 이거 슬라이싱 기능이에요. 슬라이싱 기능.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곱하기 해볼까요? 리스트 1 넘버 리스트 num 리스트 1번 더하기 num 리스트 2번.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1, 2, 3이라고 하는 1, 2, 3이라고 하는 리스트와 10, 20, 30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두 개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하나의 리스트.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뭐랑 똑같다? extend method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extend num 리스트 2번 이거랑 똑같은 기능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num 리스트 1번이 이렇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좀 실행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좀 실행을 할게요. 1, 2, 3, 10, 20, 30 그 다음에 extend 하게 되면 num 리스트 1번이 바뀌어버려요. 1, 2, 3, 10, 20, 30 얘는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는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얘는 num 리스트 1번 앞에 있는 리스트가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그 숫자 곱하는 거. 이번엔 num 리스트 2번으로 할까요? 곱하기 3번 이렇게 해보면 아까 num 리스트는 10, 20, 30을 가지고 있었죠. 10, 20, 30이 몇 번? 3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곱하기 기능. 자,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되셨습니까? 네. 리스트 간단하게 우리가 복습을 좀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봤고요. 메서드와 동일하다라고 하지 말고요.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어서 메서드와 비슷한 기능.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에요. 네, 동일한 건 아니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조금 빠르게 좀 오늘은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많이들 했던 거여서 이거는 저희가 많이 했던 거여서 조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 좀 고르고요. 조금 천천히 할게요. 넘파이, 넘파이. 넘파이에 대한 그 제가 정리 안 해드렸었죠. 이렇게만 정리를 해드렸었죠. 네. 넘파이의 특징들, 넘파이라고 하는 패키지, 넘파이 패키지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numerical python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numerical에서 세 글자 딴 거고요. 파이썬에서 두 글자를 따서 numpy 혹은 numpy라고 읽기도 하고요. numpy라고 읽기도 합니다. 이 numpy라고 하는 패키지는 배열을 앞으로 배열과 리스트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제가 리스트 그러면 리스트는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기본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리스트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배열이라고 얘기하거나 array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numpy라고 하는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ND array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n차원 배열, 그 n차원 배열을 제가 그냥 줄여서 배열이라고 보통 많이 할 겁니다. 이 numpy는 배열을 쉽고 빠르게 연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빠져 있군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등. 이런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연산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기능이 달라요. 리스트에서는 제가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듯이 리스트에서는 더하기랑 곱하기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numpy array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돼요. 다 돼요. 그리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numpy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은 기능이라고 하면 함수일 수도 있는 거고요. 메서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능들은 반복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이게 왜 어떤 반복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제가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통해서. 네. 이 반복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 대부분의 기능들은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연산을 수행합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element wise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소들끼리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따 코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코드로 설명을 드리고요. numpy의 기본 데이터 타입은요. 우리가 numpy를 줄여서 np라고 쓰죠. 앞으로는 계속 np라고 쓸 거예요. numpy를. ndArray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가 바로 numpy 패키지의 기본
데이터 타입이에요. 기본 데이터 타입이고 ND 어레이에서 ND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N dimensional array. 그러니까 N차원 배열이란 뜻이에요. N차원.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4차원 배열. 네. 그러니까 무수히 커질 수 있어요. 차원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커질 수 있고 이 ND 어레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numpy 패키지의 가장 기본이고요. ND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고 그 ND 어레이의 기능들, 함수와 메서드들은 같은 인덱스의 원수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엘리먼트 와이즈한 연산을 수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스트와 다시 한번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num 리스트 1번하고 num 리스트 2번을 더하기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요렇게 만들어 버리죠. 요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만약에 이런 기능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num 리스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num 리스트 1번은 1, 2, 3 이렇게 다시 만들고요. num 리스트 2번을 다시 10, 20, 30 이렇게 만들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ad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하고 싶은 게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더하기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더하기 10을 해야 되고요. 2 더하기 20을 해야 되고요. 3 더하기 30을 해야 돼요. 리스트만 가지고 이런 기능을 하고 싶어요. 뭐 더하기만이 아니라 빼기도 되겠죠. 1 빼기 10, 2 빼기 20, 3 빼기 30. 혹은 곱하기도 가능하겠죠. 1 곱하기 10, 2 곱하기 20, 3 곱하기 30.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문 써야 돼요. 리스트 컴프레hen션 우리 연습해 볼까요? X 더하기 Y를 하셔야 돼요. X는 어디서 꺼내야 돼요? Y는 어디서 꺼내야 돼요? in. 집에서 꺼내야 되죠. 집에서. num 리스트 1번과 num 리스트 2번. 출력해 볼까요? 출력을 안 했으니까 프린트가 안 되는군요. add. 이렇게 되는 거죠. 1 더하기 10은 11. 2 더하기 20은 22. 3 더하기 30은 34.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사칙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트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포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포문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x, 두 번째 여기 10을 꺼내서 y.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x 더하기 y. 그렇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x, 두 번째 원소를 꺼내서 y. 그래서 x 더하기 y. 22. 그렇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x,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y. 그래서 x 더하기 y. 그래서 33. 이런 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첫 번째 리스트에서 원소를 꺼낸다. 두 번째 리스트에서 원소를 꺼낸다. 꺼낸 것들을 가지고서 연산을 진행한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원소의 개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반복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시간도 그만큼 더 많이 걸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를 훨씬 빠르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넘파이는 이런 계산들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이런 계산들을 훨씬 빠르게, 그리고 이런 반복문을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이런 반복문을 만들지 않아도 알아서 반복문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반복을 하는 그 속도가 우리가 직접 포문을 만들어서 계산하는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계산이 되는 게 그게 넘파이예요. 넘파이.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넘파이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번에는 num array라고 할게요. ARR array 줄여가지고 ARR이라고만 할게요. array 1번. 어떻게 만드시냐 하면 numpy 점 array라고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 리스트를 주세요. 그러니까 만드는 건 조금 복잡해요. 그냥 리스트로 만들면 안 되고요. 리스트를 numpy의 ND array 객체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리스트를 numpy의 ND array 객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타입을 출력을 해보면 타입만 출력할까요? 타입 num array 1번. 타입이 아니죠. 타입이 뭐라고 나와요? numpy의 ND array 클래스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출력해 볼까요? 저거 자체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체를 출력하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리스트 출력할 때랑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리스트의 출력 결과와 array의 출력 결과의 다른 점. 쉼표가 없어요. 네. 딱 그 차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트인지 array인지 잘 모르겠는데 출력을 했더니 대괄호가 보이더라. 그럼 리스트 아니면 array. 그런데 대괄호 안에 있는 원소들이 공백으로만 구별이 되더라. 그럼 array. 그럼 array. 대괄호 안에 있는 원소들이 쉼표로 구별이 되더라. 그러면 리스트. 리스트와 array를 구별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연산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num array 2번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num array 2번을 numpy 점 array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10, 20, 30. 뭐 출력 안 해봐도 출력해 볼까요? 네, num array 2번. 쉼표가 없이 출력이 돼요. 그죠? 자, num array 1번 더하기 num array 2번. 더하기가 어떻게 돼요? 11, 22, 33. 자, 여기서는 앞에 자, 이게 달라지는 게 뭐 때문이냐? 프린트문 안에 넣었느냐, 넣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출력되는 게 달라져요. 우리 클래스 만들 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매직 메소드 중에 두 가지 알려드렸었을 거예요. str 그 다음에 representation 두 가지를 알려드렸었을 거예요. 그죠? 원래 여기 익스프레션이 출력되는 거는 무슨 함수? representation 함수. 프린트문에서 출력되는 거는 무슨 함수? 스트링 함수. 두 개의 내용이 다르면 출력되는 모습이 달라요. 만약에 두 개의 함수를 똑같이 만들거나 스트링 안 만들고 리프리젠테이션만 만들면 두 개가 똑같아요. 기억나세요? 뭐 기억 못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출력되는 모습이 살짝 다른 것 뿐입니다. 네. 프린트문 안에다가 어레이를 넣어주면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냥 익스프레션으로 하면 어레이다라는 걸 먼저 보여줘요. 어레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는 리스트처럼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앞에 있는 거를 보고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거를 보고서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쉼표가 없으니까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출력되는 모습을 보고서. 여기서는 앞에 어레이라고 클래스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리스트가 아니라 어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어때요?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더하기 결과 보세요. 코드를 이렇게 만드는 게 쉬워요? 이렇게 만드는 게 쉬워요? 훨씬 쉽죠? 그럼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나 전부 어떨까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umpy 어레이는 파이썬의 리스트를 기본으로 하기는 했지만 파이썬의 리스트가 가지고 있지 않는 기능들, 그리고 그런 기능들을 더 쉽고 더 빠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패키지가 바로 numpy라고 하는 패키지고, 그 numpy라고 하는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이 클래스 ND 어레이.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어렵지 않죠? 네, 곱하기도 가능해요. 뭐 더하기 빼기만이 아니라요. 곱하기도 완전히 달라요. num 어레이 1번 곱하기 num 어레이 2번. 원래는 리스트면 이런 곱하기는 돼요, 안 돼요?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리스트 같으면 인티저를 곱하는 것만 가능하지 리스트와 리스트를 곱하기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 곱하기 연산은 약속되어 있지가 않아요. 정의되어 있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어레이는 어떻다? 어레이는 곱하기 연산이 정의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곱하기 연산은 1 곱하기 10, 2 곱하기 20, 3 곱하기 30 같은 인덱스의 원소들끼리 곱하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포문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기능이 그냥 곱하기라고 하는 연산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냐 데이터 타입이 어레이냐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더하기나 곱하기, 빼기나 나누기 이런 연산이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출력이 됐으면 리스트, 이렇게 출력이 됐으면 어레이. 다른 거를 아셔야지 리스트에서는 더하기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어레이에서는 더하기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